한 번 구입한 사람은 계속 구입해요.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중요한 유통 채널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블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픈마켓 입점을 한다든지 쉬운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배워 오셔도 이런 산종일수록 다 개인 판매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농산물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시장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도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온라인 시장에서도 농민들은 단순히 생산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그 현실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5일, 한 원예협동조합의 배송센터에선 전국으로 보낼 상품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설을 앞두고 열흘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10,000개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1년 전보다 1억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온라인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 같아도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왜냐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이제 그 배송도 오늘 구매를 하면 당일 배송도 많지만은 그 다음날 뭐 24시간 안에 무조건 배달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첫 해인 2005년 5천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나 5년 만에 10억 원, 2014년엔 2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와 대형 전자상거래 쇼핑몰과 연계한 간접 판매 규모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비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팀에 많을 때는 9명의 직원을 배치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신뢰가 첫째거든요. 이게 한 번 구입한 사람은 계속 구입해요.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입한 사람은 계속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예협동조합의 바로 옆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설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팔려나가지 못한 농산물 선물 세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인터넷 영향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가 인터넷이 아무래도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일반 마트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해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시장 경기가 더 죽어가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창업한 이 업체는 김 부각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이번 설을 앞두고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수정 대표는 쏟아져 들어오는 전화 주문을 받으면서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짜증을 냈었죠. 왜 홈페이지 안 되냐고. 검색하니까 안 나온다고, 홈페이지가. 한 3주 전부터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 전화 받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온라인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못 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업체는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문을 효과적으로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소비자와의 소통이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홈페이지를 좀 제대로 한번 만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데 단순히 물건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뭔가 후기들을 남기고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농산물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서
2015년엔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커졌고 계속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생산자는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매액의 한 15%를 온라인 거래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농각은 소농각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전자상 거래는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은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 브랜드와 자기 어떤 상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맞춰 자치단체들도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구멍가게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홍보 전략이나 마케팅, 고객 관리 등의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실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쇼핑몰입니다. 지난해 이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5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연 매출도 한 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농가는 2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올린 농가들도 별로 많지가 않네요. 네, 이게 좀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막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창군이 운영하는 농산물 쇼핑몰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16만 원, 참여 농가는 31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개설하긴 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그것만 이제 유지는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활성화가 아직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탁 업체한테도 활성화를 좀 해주라. 그것을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전북의 4곳의 자치단체는 아예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곳도 대부분 연매출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는 없거든요. 그럼 어디 위탁을 이렇게? 위탁도 없어요. 그냥 저희는 그 법인 단체, 법인에 하는 운영비만 좀 나가는 거밖에 없는데. 신선 농산물을 다루는 원예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북의 5곳의 원협 가운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은 익산 원협 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쪽은 수도자 중심이다 보니까 1년 내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양의 한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물이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뚜렷한 테마도 없이 단순하게 농산물을 올려놓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연간 운영 예산은 대부분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입니다.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활성화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대도시나 서울 같은 메이저급의 오픈 플랫폼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느냐, 그 브랜드를 어떻게 그들보다 더 많이 알리냐가 관건인데 그 여건상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예산의 여건상 그게 좀 낙후될 수밖에 없다. 집중하지 못하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들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창립한 이 업체는 생강으로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블로그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조금씩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아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네, 그게 가장 취약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주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개별 농가들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김재 씨가 운영하는 지평선 몰의 경우 1년에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자상거래 농가들에 대한 포장비 보조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개별 농가에 대한 것은 규모랄지 이런 그런 규모가 있어야 근거랄지 이런 게 마련돼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그런 도움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쇼핑몰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최근엔 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판매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은 콩을 곱게 분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콩과 보리, 현미 등 8가지 곡물을 볶은 다음 갈아서 식사 대용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 저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고 끝나고 이제 추출하실 때 영양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옛날 그 맛을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업체는 곡물 가공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월별 할인 행사, 우수고객 사은 행사 등 1년에 10여 차례의 판촉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가장 큰 어려움은 온라인 시장의 인지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형 온라인 시장 입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브랜드 노출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채널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 농부라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50여 곳 정도 입점을 해 있습니다. 오픈마켓부터 시작해서 대형몰, 그다음에 뭐 폐쇄몰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한 5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해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현재 10,000명 정도의 온라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율이 60%, 이 가운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비율이 40%, 그리고 50군데 외부 온라인 마켓을 통한 매출을 60%까지 끌어올려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일단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품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농가 홍보 이런 것부터 입점 준비까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큰 몰에 입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먼저 그 블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픈마켓에 입점을 한다든지 쉬운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규모가 영세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품목과 수량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소규모 농가들끼리 손을 잡고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영농조합 법인들은 대량 구입 하니까 양이 규모화가 안 됐어요. 규모화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그 온라인 시장이 살아납니다. 소규모는 힘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농조합 법인은 소규모니까 법인들끼리 그 네트워크를 결성해야만이 그 사람부터 살아난다고 봅니다. 또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전자상거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특정 계절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신선 농산물의 보관, 배송 과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가공품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인터넷 거래,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성공한 사례들은 가공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복숭아라든지 딸기라든지 생물을 가지고 인터넷 거래에서 이렇게 성공한 예는 많지가 않습니다. 농민들의 전자상거래가 온라인 시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재구매율을 높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며 고객들의 구매 형태를 분석해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객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지속성이 필요한데요. 고객 관리를 잘 하려면은 먼저 자기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생산하고 있고 생산하는 과정도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되고. 완주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최성환 씨 부부는 SNS를 관리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블루베리를 활용한 요리법, 시골 생활 등에 대한 일상을 매일같이 소개해서 꾸준히 방문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이제 블루베리 그 피자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 저녁에는 블랙 커런트 피자를 만들어서 블랙 커런트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을 거야 이제. 부인인 김정은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500여 명. 남편인 최 씨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최근 좋아요 조회수가 1000회를 기록할 정도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농산물 판매하게 될 때 좀 더 가까이 좀 소개를 할 수 있겠구나. 네, 저희 페리 농원은요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블랙 커런트와 블루베리 그리고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요. 최 씨 부부는 이런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바탕으로 지난해 억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래하던 대형마트가 2년 전 납품 단가를 낮추자 더 이상 대형마트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온라인 매출이 20%에서 1년 만에 80%로 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판매할 수 있는 그 농산물은 지금 시대에서는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 씨 부부는 한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개설했고 최 씨의 페이스북과 부인 김 씨의 블로그를 연계시켜 한 곳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곳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모든 게 이제 그 홈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삼각편대로 이렇게 연동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만 배워 오셔도 이런 산중일수록 다 개인 판매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멀잖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까지 가기가 멀으니까 그런 것만 충분히 공부 미리 1년 전에만 해갖고 오셔도 오자마자 심어서 1년 만에 따서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서. 이 같은 방식은 네티즌들에게 최 씨 부부의 블루베리 농원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한 곳에 의존하기보다는 세 곳을 연계해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 그만큼 인지 효과가 커져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을 살 때 27번이 노출돼가지고 그 순간에 상품 구매를 하게 됩니다. 블로그 밑에 하단에 그 배너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주면 벌써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세 번의 노출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 번 됐을 때 27번이 되는 순간에 이제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 브랜드 구축, 농산물 직거래에 있어서도 더 이상 빼놓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브랜드와 같이 맞물리다 보면 어떤 자기 큰 어떤 그 상품이 되는 브랜드가 되는
그런 어떤 장래성 있는 거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 쇼핑몰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농산물이 팔려나가는 건 아닙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홈페이지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전자상거래가 살아나면 6차 산업의 핵심인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농산물 쇼핑몰과 브랜드 개발 등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SNS와 온라인 상거래를 접목한 다양한 홍보 기법을 보급하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